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구가 멸망했대요. 생존자가 2명이래요. 두 명이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밥을 하기로 한 거예요. 밥은 해야 되잖아요. 밥을 이제 번갈아 가면 하기로 한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식사 너가 준비했나? 내가 준비했나? 쓸데없이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둘이서 이제 하나의 표식을 하기로 했어요. 표식. 누가 했나? 누가 밥을 했나?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돌 하나를 가지고 돌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세워져 있으면 A가 한 거고요. 그리고 눕혀져 있으면 B가 한 거예요. 돌을 이렇게. 그러면 B가 한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비스듬히 세웠거나 그런 거 없고 딱 2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하면은 A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B가 하고 이제 B는 뭐 돌 눕혀놓고 A 하면 돌 세워놓고 눕혀놓고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돌 1개로 표시를 한 거예요. 1개로, 그죠? 생존자가 2명뿐인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더 있었어요. 한 명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팀원에 합류했어요. 밥을 그러면 이제 돌아가기로 해야죠. 돌 몇 개 필요한가요? 돌 몇 개 필요해요? 하나 더 필요하죠? C가 생겼잖아요. C의 턴은 어떻게 표시를 해요? 돌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돌 하나를 어디서 구해오시면 돼요.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C래요. 이렇게 하면 C인 거예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C고. 근데 한 번 더 생존자가 한 명 또 추가됐어. 또 우리 돌 몇 개 필요할까요? 돌 몇 개로 얘네들의 턴을 알 수 있어요? 돌 하나 더 필요한가요? 아니죠. 2개면 충분한 거예요. 아직까지. 왜요? 왜 이래요? 충분. 그래요? 여기서 이거 눕히는 거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2번째 돌이. 첫 번째 돌. 2번째 돌로. 할 수 있죠. 그러면 D의 생존자의 이제 범위까지 내가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 세워져 있는 거가 1이고요. 돌이 눕혀져 있는 게 0이에요. 그래서 돌 1개로 표현하는 것은 0과 1. 그래서 얘가 사실 0, 1이고 얘는 0이었다. 얘가 1, 0, 얘도 1, 0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 1개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개죠. 돌 1개로 표현이 되는 것은 2가지란 말이에요. 2가지. 그러면 돌 2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00이면은 예를 들어서 A가 밥을 지어요. 01일 때는 B가 밥을 짓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뭐 이랬었겠죠. 뭐 01이었는데 이제 붙은 거잖아요. C가 나왔어요. C가 온 바람에 야 이걸 조금 다시 계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C가 답을 짓는 순서가 되겠고 11 하면은 이거 D인 거예요. 돌그림은 뭐 안 그려도 되겠죠? 뭔지 아시겠죠? 돌그림은 빼고 돌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건데 3개는 어떻게 돼요? 3개 3개면 몇 가지 표현이 됩니까? 000, 001, 010, 011, 이렇게 해가지고 ABC가 똑같죠? 그러니까 공만 붙여주면 일단 돌이 3개가 됐대요. 생존자가 더 늘었대요. 그러면은 그 E는 이제 100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01 쭉 가보면 110 111까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여기까지 8가지입니다. 되죠? 4개는요? 이제 저기 보이죠? 16개? 네.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돌인 거예요. 돌. 왔다 갔다. 근데 돌을 합치니까 갑자기 가지수가 막 늘어나는데 5개는 이게 32가지로 늘 거예요. 2씩 올라가요. 2씩. 이게 쭉 가봅시다. 6개, 7개, 뭐 8개까지 가보면 대강 우리가 많이 본 숫자가 나와요. 64가지가 되고 128가지 256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익숙한 수들이 여기 나오죠. 128, 260. 그러면은 자 여기서 돌은요 돌 한 개는 1비트예요. 1비트 그러면은 근데 돌이 이제 8개가 있다고 합니다. 돌 8개는 1바이트 1바이트는 그래서 8비트는 몇 가지였냐면 256가지 가지수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265가지 수라는 게 265개의 수를 만들 수 있다는 수가 되거든요. 256가지 수는 1부터 256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돌 9개면 이거는 9비트 9비트는 9비트가 이제 512개 수일 거예요. 512개 그죠? 가지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2바이트는 몇 개의 가지수 가질 수 있어요? 2바이트 2바이트 비트랑 바이트 잘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바이트가 몇 비트죠? 일단 16비트 16비트는 몇 개? 많다인데 계산해 봅시다. 계산기 해야 돼요. 계산기를 일단 써야 되는데 계산기를 그럼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승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1바이트 뭐예요? 4바이트. 우리가 계속 int는 4바이트라고 했었죠? 이거는 그래서 32비트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비트가 2개를 의미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는 여기서 2가지 수였죠. 2개 가지.
그래서 비트당 두 개가 곱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비트라고 하면은 2 곱한 게 16개, 16번 하는 거예요. 2 곱하기를. 그죠? 그거를 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6비트라고 하면은 2 곱하기를 16번은 16승이 되는 거라서 요거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쓰시면 되거든요. 공합계산기 이거 x에 y 있는 거 있죠? 여기다가 2 쓰신 다음에 이거 누르고 16 쓰면은 이게 승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갑자기 팍 늘어나죠? 뭐 한 512 이러고 있다가 돌 16개만 되면은 6, 5, 5, 3, 6, 6만이 되고요. 그 4바이트 하면요. 2에 32승 하면 되겠네요. 그죠? 해봅시다. 2에 32승 하면 이런 숫자가 나온다. 이거 한 42억일 거예요. 42억. 10, 100, 1000, 만, 10만, 100. 공이 8개면 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억이에요. 그럼 이만큼 42억이에요. 그래서 대략 이게 42억이다. 약 42억 정도 된다. 2억보다 훨씬 많죠? 많아요. 그럼 이제 생존자는 됐고, 자, 우리 데이터 타입으로 이제 변환을 해봅시다. 우리 데이터 저장 단위가 어떻게 있었냐면, 정수 계열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차, 쇼트, 인트, 롱이었습니다. 실수 계열로는 플롯, 더블 하시면 되는데, 각각이 가지는 데이터가 바이트였어요. 바이트. 1바이트인 거예요. 쇼트는 2바이트. 몇 바이트 갖고 있는지는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냥 딱 나와야 돼요. 이거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8바이트인 거예요. 8바이트. 와, 8바이트면 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8바이트. 8바이트면 64비트? 해봐야 돼요. 이게 64승이라는 거예요. 와, 엄청 많아지죠? 경이로운 숫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엄청 길죠? 그냥 플롯형은요. 플롯형은 4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8바이트인 거예요. 네. 그러면 비트가 어떤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지도 계속 이제 좀 해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1바이트는 8비트라서 비트로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32비트. 여기 윈도우 정보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요거 64비트 운영체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전 컴퓨터는 32비트 운영체제였어요. 요즘에 다 64로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데이터가 커졌다. 근데 이제 이 운영체제는 뭘 얘기하냐면 메모리 한 칸 있죠? 메모리 한 칸의 어떤 크기를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작은 메모리 가지고 촘촘히 쌓았던 게 이제 기술이 늘어나가지고 2배로 쌓은 거예요. 2개로 쌓아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들을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것이 요즘에 컴퓨터가 올라온 거예요. 64비트가 그럼 얼마나 커진 건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64비트가 이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크기가 장난 아니죠. 여기서 이만큼 된 거면 이 네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네 자리가 5개가 들어가네요. 네 자리 2개가 억이니까 그거 억에 억 하면 뭐 나와요? 경조, 조잖아요. 조한 다음에 그럼 1800조네요. 1800조인 것 같아요. 지금 대강 계산했어요? 틀릴 수 있어요?
42억에서 1800점 차이가 크죠. 우리는 지금 요거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컴퓨터 데이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외워야 될 것들은 이 숫자들 있죠. 숫자들 요거 가지수가 이제 코드상에서는 그 수로 한번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올려놓을까요? 이렇게 얘만 띄워놓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초반에 조금 다루셨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보시면 가지수가 좀 적어놓고 가지수도 얘가 128 얘가 65,000 어쩌고 저쩌고 65,000 이게 42억 어쩌고 저쩌고 얘는 이제 조 단위로 갔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차를 먼저 써봅시다. 차. 자, 1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 거냐? 128 가지수를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8을 담아 보아가지고 프린트를 한번 빼보면은 음. 128을 담았는데 마이너스 128이 나와요. 왜 이럴까? 이상한 거예요. 0을 담아 봅시다. 0 일단은 0은 잘 나와요. 0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50 정도 담아도 잘 나옵니다. 120도 잘 나와요. 127? 까지 잘 나왔어요. 127까지 잘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게 지금 256이죠? 2의 8승이 256이에요? 2의 8승 256 네. 256 근데 이제 그래서 200까지도 잘 담길 거라고 생각하고 뭐 200 쳐보시면 이상한 거 나올 거예요. 200 쳐봐도 마이너스 56 같은 숫자가 나오고요. 어쨌든 127까지 나왔는데 120 그럼 8이 왜 저기 된 거예요? 이거 했었죠.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비트와 바이트를 보시면서 보면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이거 뭐가 된 거죠? 그래서 차라고 하는 범위가 있다는 거죠. 차라고 하는 범위가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는가 했더니 마이너스부터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 끝에가 12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왜 128이 아니라 127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나눠도 256을 중간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해도 이게 128이잖아요. 그러면 128개씩 뭔가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128개 이만큼 128개 하는데 중간에 0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 1부터 5까지 몇 개인가요? 했을 때는 1, 2, 3, 4, 5 5개예요. 그런데 0부터 그러면은 5개라고 하면 이거 6개가 되죠. 0을 세야 돼요. 0을 세야 돼 가지고 이제 범위가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128부터 그러면은 이제 0까지는 128개 128개인가 129개인가 128개죠. 그런데 1부터 그러면 세야 되는데 아니죠. 1까지죠. 그러니까 0을 포함하니까 얘가 저희가 돼요. 9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부터 127까지 가서 128 그러니까 0이랑 이렇게 나누죠. 마이너스 구간이랑 정수 구간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2개 하면은 이제 저희가 되는 거예요. 차형. 자연수가 128이 아닌 거 0을 세가지고 그런 거예요. 세니까 이제 128이 된 거고, 그래서 숫자로서는 127이 차형에서는 마지막이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28이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128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28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한 칸 더 갔더니 이게 이제 한 칸 더 가는 의미가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28로 갔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형이 담을 수 있는 가지의 수가 비트부터 바이트 보셔가지고 보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형이 이제 마이너스 128부터 127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서. 근데 여기 그 마이너스 부호가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상 마이너스를 안 쓰고 싶은 경우가 생겨서 이거를 밀어내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unsigned였죠. 똑같은 차형의 범위를 그대로 밀었다. 정수형의 데이터로 밀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의 범위를 0부터 시작하도록 이렇게 밀어냈죠. 이쪽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그죠? 이쪽으로 밀어내는 이 과정에서 0부터 256까지 가는 범위로 내가 만들어준 게 이 밀어주는 행위가 바로 unsigned 였습니다. 여기서 sign은 마이너스 보호를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요. signed. 마이너스 보호를 뺀다라는 거죠. unsigned. 해서 unsigned 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128도 잘 나오고요. 그럼 얘는 256까지 가겠네요. 256 가면 0이 나오네요. 돌아갔네요. 그죠? 255. 255까지죠? 제가 그새 쓰면서도 또 빠졌죠? 256이 아니라 0 포함해야 되니까 255죠? 0도 세줘야 돼요. 그래서 256에서 이제 들어간다. 이거는 양수만 표현이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4바이트라고 하는 것도 사실 되게 큰 숫자였죠. int i라고 해서 넣을 때 제가 42억을 반으로 쪼개서 마이너스부터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는 22억 정도부터 21억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숫자가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단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롱으로 들어가면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 간극이 큰 거예요. 인트와 롱 사이에는 간극이 엄청 큰 거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6만에서 42억도 엄청 크지 않아요? 완전 큰 간극이다. 그죠? 이승이라는 개념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이 unsigned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외우셔야 될 것은 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이제 unsigned 붙여가지고 12개 있는 거예요. 데이터 12개의 타입을 가지고 이제 시어너 사용하시면서 그 효율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써줘야 될까? 데이터 단위에 따라서 메모리를 먹는 거죠. 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메모리 얘기도 한 번 더. 여기서 지금 unsigned 차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메모리 이렇게 쌓이는 것 중에 그 스택이 커요. 스택이 크대요. 스택이 이만해요. 아래쪽에 있고요. 스택이 위쪽에 뭐 힙, 뭐 데이터, 코드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쓰이는 지역 변수랑 그 함수들은요. 여기 스택에 쌓이거든요. 스택.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unsigned 차라고 하는 거. 차는 1바이트. 그래서 1바이트를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우선은 저 메인이 생겨야죠. 그러니까 메인이 또 크게 생겨요. 메인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얘는 메인 함수가 생기고 그 메인 함수 아래에 이제 쟤네들이 생기는데 unsigned 차 1바이트 이만큼.
그 다음에 프린트 이것도 좀 뭐 하나 할당하고 있겠고, 근데 이제 정확 근데 어떤 데이터를 이제 받는 것들은 이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int i는 이제 4바이트인데 바이트 개념으로 하면 뭐 4배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요 안에다가 하면은 지금 그래서 이 안에 데이터가 255가 들어가 있는 셈이죠. 이게 들어갔잖아요. 대입이 됐죠. 그게 컴퓨터에서 뭐라고 표시돼요? 뭐 0, 1,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0, 1, 0, 0, 0, 0 이렇게 되고 50도 그거에 맞게끔 뭐 표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컴퓨터에는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 우리는 이렇게 코드를 쓰고 그러면 메인 함수와 지역 변수들은 스택에 쌓이고 그리고 스택이라고 하는 소리는 스택이라는 말은요. 쌓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스택.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겹겹이 쌓인다고 해요. 그래서 또 만들면은 또 쌓이는 겁니다. 또 위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얘네들이 물론 그 안에 적절하게 아주 그 촘촘하게 쌓이겠죠. 근데 그 정확한 메커니즘까지는 알 수는 없고요. 스택으로 쌓인다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 위치를 얼추 이렇게 알아내는 방식 정도로 쓸 수 있어요. 그 위치의 차이를 가지고 시연을 할 수 있고 위치에 대한 개념이 포인터고 그렇게 됩니다. 메모리가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